여러분, 우리 이어서 봅니다. 자, 145페이지 테마 19번 부가와 징수입니다. 재산세 부가징수는 여러분 거의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4회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지만 역시 35회 시험도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가징수는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내용들을 쭉 보시되 여러분 핵심 정리로 바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핵심 쟁점 같은 것은요. 핵심 내용을 보시면 재산세 우리 납세 절차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죠.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자,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 개시 며칠 전이요? 5일 전까지 발부한다는 거. 납기 개시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고요.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것은 토지는 여러분 별도 종합 분리대상 이런 것들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하는데 근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해가지고 과세상 물건마다 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거나 각각 한 장씩 발급하거나 아니면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토지하고 나머지 대상에 대한 고지서를 구분한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세 고지서 발부하는데 납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한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죠. 재산세는 그런 거지.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는데 휴통에 버리고 여보, 아빠, 우리 집 재산세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부한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1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뭐든지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의무자 누가 되는지 등등 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과미력적원역 내에서 공장 신증설 시 공장의 건축물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할 때도 최초 공장 신증설로부터가 아니라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중과세했습니다. 또 여러분요, 재산세요. 또 우리가 권리 변동 등이 있거나 신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해야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한다고 제가 맨날 요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도 시험 우리가 보기 9월달 정도 9월달 정도 되는데도 재산세 납기도 정기분에 대한 납기도 모르면 시험장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작년에도 이걸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럴 때요. 건축물 선박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 31일, 토지부는 9월 16일 9월 30일, 주택은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주택부는 두 번 고지서 나눠서 징수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런데도 매년 9월 달이 되면 시군구청으로 사람들이 항의 전화가 온다 그랬죠. 내 분명히 여름에 재산세를 냈는데 우리 집에 고지서를 왜 또 보냈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선생님 댁이 올해 1년에 납부하실 재산세요.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 7월 달에 2분의 1 내신 거고요. 고지서에 보면은 납세 고지서 보면 2분의 1이라고 써 있습니다. 2분의 1 납부하신 거고 이번에 나머지 2분의 1은 납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 우리 집은 귀찮으니까 다음부터 한 번에 보내라고 또 사람들이 성질 낸다 뭐 이런 얘기요. 자, 그런데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은 이걸 알았으니까 저한테 문의 안 할 것 같지만 또 공부하는 수험생분들 중에 간혹 한 분씩은 교수실을 놓고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 자, 그러면서 음료수 좀 드세요. 그러면서 뭘 이런 걸 그러면 제가요 분명히 여름에 재산세를 냈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고지서가 또 왔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어봅니다. 그거 보면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분들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간다 그랬습니다. 자, 주택분은 두 번 나눠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주택분 재산세요.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요. 토지는 아니에요. 주택이 20만 원 이하일 때 주택분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20만 원 이하일 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아닙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토지부는 20만 원 이하더라도 토지부는 무조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만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하고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는 거고요. 수시부는 그냥 결론만 아시면 돼요. 과세 대상의 위락위법 사고 등으로 인해서 임의 부관세를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사유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지는 역시 지방세는 그 부동산의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지는 당연히 그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지, 토지 소재지, 주택 소재지, 이렇게 주택 건축물, 토지 건축물 주택 소재지지 주소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권리 변동 등의 경우에 납세무자 신고, 아까 소유권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거나 자 등등 신탁 재산인데 신탁 재산일 때는 수탁자가, 그 다음에 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등등등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되는데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이요? 15일 이내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 주게 되는데 이 신고를 불성시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신고는 협조무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지자체장이 정확한 재산 상태 파악해서 정확한 납세무자에게 부과하고자 할 의무는 지자체장한테 있는 거예요. 우린 고지서 달라면 그냥 거기 납기 나와 있는 대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고지서 장당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주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요. 세부담 상한이요. 여러분,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이 세부담 상한 올해 2024년 개정세법 내용이요. 잘 봅니다. 재산세,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이거 읽어보면요. 결국 토지건축물은요. 토지건축물의 경우는 전년도 재산세, 산출세, 도시요금세액을 포함한 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해요.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전년도에 재산세 10만 원 납부했습니다. 그 올해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요. 그러더라도 전년도 세액 10만 원에 150%니까 전년도 세액 10만 원에 100%는 10만 원, 전년도 세액이 10만 원에 50%는 5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올해 19만 3천이 계산됐어도 전년도에 10만 원 납부했다? 그러면 올해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15만 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이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근데 단 주택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왜 세부담 상한 적용하지 않냐면 주택은 좀 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나 주택 가격 변동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주택 과세표준 상한액, 주택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적용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재산세 세부담 상한 규정은 주택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의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요, 다만 여러분 또 예외가 있는 것이 여기 세부담 상한 규정, 세부담 상한제 폐지에 관한 경과 조치 그래가지고요. 이 과세표준 상한액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 개정 규정 시행되기 전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그 주택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 그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됐었던 주택이다. 그러면 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세부담상한 적용하지 않고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에 적용을 받는데, 다만 이 개정 규정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 시행 전에, 개정 전에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법인 또는 법인으로 부르는 단체 소유주택은 전년도세액의 150% 못 넘게 하고, 자, 개인 소유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는 130%, 초과는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130%를 못 넘게 하는 이 종전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만약에 1월 1일 이후에 그 전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자, 그래서 2024년도에 만약에 처음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이다. 자, 그러면 신축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주택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고, 자, 주택의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을 받는다는 거, 이걸 주의합니다. 토지 건축물은 150%고요. 그러면 이어서 봅니다. 물납이요. 그래서 요거 개정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이 2024년 개정세법 내용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세부담 상한에 관한 요 개정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재산세 물납입니다. 자, 우리 금전 납부 원칙에 이로써 우리가 물납하는데, 납부할세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요. 자,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서요, 해당 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는데, 부동산이긴 한데 해당 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구에는 그걸 안 돼요. 과세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땡입니다. 국내의 소지하는 부동산 땡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당 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됐을 때는 강남구 소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을 물납해야지 서초구나 성남시에 있는 걸 안 됩니다. 자, 물납은 신청하는 거죠.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해당 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 안에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불허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그 물납 신청한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고 골치 아프겠죠? 물납 불허갑니다. 그 다음에 물납 요건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으니까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물납 신청 및 허가요. 물납은요, 납부기한 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합니다. 신청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과세권자는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납 신청 절차요. 10일, 5일, 10일, 5일 이렇게 합니다. 여러 번 쓰면서 11월, 11월, 11월 막 하다 보면 5일, 10일, 5일, 10일, 5일, 10일 뒤바뀌니까 큰 소리로 두 번만 해봅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10일, 5일, 10일, 5일. 그래서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청받은 때또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납 불허가 통지받은 납세문자는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납 불허가 통지받았다고 그대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불허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요, 해당 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둡니다. 그리고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고요. 자,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니까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납하는 허가 부동산의 평가는요, 가격의 평가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서 매년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있습니다. 항상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또 29회 시험 때는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땡. 또 32회 시험 때는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X입니다. 아니고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항상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요. 시상구청장은 물납 신청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을 본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금전 납부 원칙에 예로서 내는 거니까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분할납부는 납부할세액이요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요. 여러분, 자, 납부할세액 얼마 초과할 때요? 250만 원 초과할 때 첫 번째 요건이죠. 기억번. 첫 번째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그 물납은 1천만 원 초과할 때인데, 자, 근데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할 때입니다. 제가 오픈 안에서 물어보죠. 우리 집 재산세를 250만 원 넘게 내는 분은 저한테 윙크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집은 재산세를 25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요? 자, 여러분, 250만 원 초과할 때, 이게 250만 원 넘게 내기 어렵죠? 예전에 이게 500이었다가 250만 원 초과로 낮아진 건데, 예전에 500 초과할 때 분할납부 요건이, 그럴 때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서 수강생들이 쫙 빽빽히 앉아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분은 손 들면 좀 프라이버시 심해되니까 저한테 살짝 윙크요. 그랬더니 자, 쭉 둘러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없죠? 그러고서 진돈하려고 했는데 교탁 발 앞에 있는 사장님이 헛기침을 하길래 제가 왜 그러나 봤더니 하면서 윙크한 사장님이 있었는데,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요, 납부할세의 일부를요,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거 2개월이었다가 요번에 2023년 12월 29일 날 갑자기 이게 입법 예고도 없었는데 갑자기 본회의 통과하면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2개월이었다가 여기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분납기한이 3개월로 개정이 됐습니다.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납기한, 자, 3개월로 바뀐 거, 납부기한 지나서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자, 재산세 분할납부 요건, 납부할세액 얼마요?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 몇 개월 내? 3개월 내 분할납부로 바뀌었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상식처럼 무조건이요, 여러분.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고. 분할납부, 자, 방법, 분할납부 기준이요. 어떻게 분할납부하느냐.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납부할세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납기내 최소한 250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만약에 여러분요,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봅니다.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입니다. 이 500만 원 이하죠? 그럴 때, 자, 분할납부 최대 가능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자, 원래 얘 납기내에는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기내 최소한 250만 원 내란 얘기예요. 그리고 분납기간 내 자, 분납기간 내 얼마요? 150만 원. 250만 원 초과 금액이니까 납기내 250 내고 나머지니까 최대 150만 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예 사례를 따고 외워둡니다.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150만 원. 아예 사례를 따고 외워둡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되겠습니까?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예를 들어서 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기라고 하면 납부기한 지나서 3개월이니까 이제 3개월이니까 여러분 8, 9, 10, 10월 31일까지 분납기한이죠. 10월 31일까지 분납기한 10월 31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할세액이 자 400일 때는 납기내 최소한 250만 원, 최대 250, 그러니까 250만 원 최소한 내놓고 나머지 금액 최대 150만 원 분할 납부고요. 그러면 원래 납기내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자, 이런 거 가능한지 보세요. 300만 원 내고 납기내, 자, 분납기간 내 100만 원 내고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납기내, 자, 200만 원 내고 분납기간 내 200만 원 내고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납기내 최소 얼마? 250만 원 내놔야 돼요. 자,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150만 원. 아예 사례를 딱 외워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부할세액이 7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350만 원. 절반 50% 납기내 내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납부할세액이 700일 때는 3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아예 딱 사례를 외워두세요. 400일 때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다는 거.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 나란히 적어서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 친구가 그렇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요. 특정 자원분이나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고지세 병기 고지되는 세금이 아니에요.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랑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 고지세 병기 고지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이렇게 요라고 그랬습니다.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에게 20% 부과됩니다. 자, 어떤 수강생은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암기 못해요.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정 납세 의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뭐 길게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결론만 아시면 돼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당하면에 해당하는 재산세. 아직 우리가 법이 이게 가상금이라고 여전히 돼 있어요. 안 바뀌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지금은 가상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산세로 바꿔서 기억합니다. 아직 법은 안 바뀌고 있는데 이게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는데, 자,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라든가 가산세 찬합손비를 찬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찬합 처분을 해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때는 해당 신탁재산에 누구요? 수탁자는요.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알아둡니다. 바꾸면 없다고 바꾸겠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나머지 이런 내용들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론만 좀 알아두세요. 자, 이거 수탁자 물정 납세면은 종합부동산세도 나옵니다. 자, 종부세를 만약에 위탁자가 못 내는 게 있으면 그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7페이지까지 봤고요. 우리 148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이런 것들은 수탁자 물정 납세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자, 이 위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신탁재산을 양도하거나 자, 위탁자가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이전하거나 그러더라도 자, 이미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신탁한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탁자가 이걸 팔거나 뭐 신탁을 양도하거나 그러더라도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자, 이미 부과된 재산세요.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는 승계가 돼가지고 역시 없어지지 않고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나 해서 그냥 보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깊게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줄거드린 것 정도 좀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대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26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여러분, 재산세 특별징수하는 경우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특별징수라는 것은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선 원천징수, 지방세에선 특별징수라고 할 때 특별징수요. 취득세 특별징수라는 게 없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가 이제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했을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재산세도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하는 거지 특별징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나머지 지문들 꼭 보셔야죠.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세, 토지는 토지, 건축물, 건축물, 주택은 주택, 구분된 납세고세, 합산은 그럼 틀려요. 구분된 납세고세, 과세비용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입니다. 포인트 확인하시고 2개.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하다. 그죠? 토지는 한 장의 고지서로. 근데 나머지 애들은, 왜냐면 토지는 별도 종합 분리상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의 고지서로. 근데 나머지 애들은 각 한 장 또는 물건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대상은. 재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에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 하는 시점 날부터 이제 2개월을 여러분이 고칩니다. 2개월을 이제 몇 개월로요? 3개월로 고칩니다. 2개월을 3개월로 고쳐놓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다시 문제 보세요. 4번 1번 문제 4번 지문에서 4번 지문에서 2개월을 이제 몇 개월이요? 3개월로 고쳐놓고 맞는 지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로 고쳐놓습니다. 개정이 됐죠? 고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고유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색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답은 쉬웠습니다. 여러분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페이지 2번 문제로 봅니다. 요거는 31회 때 문제네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토지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그래요? 아닙니다. 토지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두 번째 거 틀렸고, 세 번째,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월세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몇 개월로요? 3개월로 고칩니다. 3개월로 고쳐놓고, 자, 요거 맞는 지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로 고쳐놓고 맞는 지문으로요. 그렇지 않으면 안 고치면 틀리니까 이제 3개월로 개정됐으니까 3개월로 고쳐놓고 맞는 지문으로.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 재산세는 아까도 나왔지만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지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개, 3번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요. 세 번째 것을 분할 납부 2개월을 3개월로 고쳐놓고 맞는 지문으로 이렇게 해서 3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를 보시니까요. 자, 출제 예상 문제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산세 하여튼 분할 납부 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이 3개월로 이것을 수정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4번 출제 예상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2024년도 귀속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토지부는 9월 16일, 9월 30일까지다. 그렇죠? 선박분 재산세 납기,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31일까지. 3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구세를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대 부가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9월 30일 납기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일단 보세요,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 원래 2번 나눠 징수하는 건데 7월달과 9월달. 근데 다만 20만 원 이하일 때는 자, 조례 정보에 따라서 납기를 언제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해서 자,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예요? 아닙니다. 할 수 있답니다. 부가징수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이 할 때 9월달 아니고 7월 16일 30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두 개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에 관한 시장구청장에게 물납 신청해야 한다. 그렇죠? 물납은 10일, 5일, 10일, 5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셨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150페이지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자, 1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30일. 주택 해당 연대 부갈 세기 20만 원 초과입니다. 자, 그럴 때는 자, 2번 나눠 징수하죠. 해당 연대 부가 징수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그렇죠, 여러분? 주택분. 3번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기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첫 번째 요건이죠. 자, 납세보자 신청을 받아 두 번째 요건이죠.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틀렸죠, 여러분들? 관할 구역에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자, 우리가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이 부분이 틀렸고요. 자,
자, 일단 요건, 납부할세, 우리가 여기 보세요. 해설.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첫 번째 요건이죠. 기억번 번호 달아놓고,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자, 니은번 번호 달아놓고, 신청해야지 관건자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죠?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여기까지 끊고, 자, 디귿번 세 번째 요건이죠. 관할구역에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법령의 정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자, 리을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요건입니다. 물납 요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상식처럼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기 때문에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을 수 있다. 요건 네 가지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답 나왔고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가 틀렸습니다. 4번 재산세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해서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서류를 갖춰 납부기 한 며칠 전까지 신청합니까? 10일, 5일, 11, 5일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해서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 기한까지,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 내만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그래야지 미리 관리 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요. 근데 분할 납부는 그냥 납부 기한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납은 10일 전까지고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자, 분할 납부도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물납과 분할 납부 신청 기한을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또 받고 계속 이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받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지방세법상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회 때 문제인데, 옛날 문제인데 보세요.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정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 주택분이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지. 토지분은 무조건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토지분은. 자, 그래서 토지인지 주택인지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니은번 지자체상은 과세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가징수 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수시 부가징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은번 틀렸습니다. 재산세 물납하고 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한다. 그래요? 항상 재산세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항상. 자,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틀린 거 모두 고르세요. 다 틀렸네요? 아, 왠지 하나 정도는 옳은 게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셨고요. 우리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서 부가징수하지만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고납부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유통해버리고 여보, 아빠, 우리 집 재산세는 내가 올해부터 한번 공인중개사 공부하니까 세법 배우니까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요거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2번 과밀역 정원용 내 공장 신증설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신설 증설일부터 5년간 일반 건축물 표준세율의 0.25%의 5배를 중과세한다. 자, 뭐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5년간 5배. 이건 맞죠? 근데 뭐가 틀리냐면, 자, 공장 신증설일로부터가 아닙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지. 자,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5년간 그것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자, 표준세율 0.25%의 5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번입니다. 공부상 등재난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닙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아니고 재산세 이것도 똑같지만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예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그것처럼 이것도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자 10일이에요? 아니고 15일 이내. 자 과세기준일로부터 이거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입니다.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사실상 소유자가 현황을 제일 잘 아니까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세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이거 증빙자를 갖춰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사유 발생일 그럼 그렇다지만 아닙니다. 4번 세부담상을 정하는 경우에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소유 주택은 직전 연도세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고를 한다는데 요거요. 만약에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전년도에 재산세가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을 요건 좀 불안한 지문이죠. 자,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그런 주택. 그래서 세부담상을 적용받는 주택일 때만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는 법인 소유 주택 130%라고 하는데 법인 소유 주택은 무조건 종전 우리가 규정을 주택의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들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고 단서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단서 있다고 하고 그랬을 때 법인 소유 주택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를 못 넘게 합니다. 세부담 상한선. 그 다음에 건물분 재산세 납부발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 9월 30일까지 최대 150만 원 분할납부. 이것도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종전까지는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면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자 어떻게 됩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할 때, 자 그렇죠?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할 때. 자, 납부기한 지나서 이게 종전에 2개월이었다가 이제 3개월로 바뀌었으니까 자, 10월 8, 9, 10, 10월 31일을 분납기한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9월 30일을 지우고 10월 31일까지로 고쳐놓고요. 납부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15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3개월이니까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고쳐놓고 요걸 맞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었다가 3개월로 개정됐기 때문에 요거 맞지 않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고쳐놓고 맞는 지문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을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개정 내용 중요한 재산세 분할납부 개정 내용, 분납기한,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에서 몇 개월로 바뀌었다? 3개월로 바뀐 내용까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수정하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하셨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지방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편 조세 총론, 제2편 지방세 다 봤고 이제 제3편 국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국세에서 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